안녕하세요. 카푸의 택배 크루스처럼 축구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푸입니다. 어느덧 다가온 24-25 시즌의 맨유 감독은 여전히 태아입니다. 지난 시즌 8위라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순위로 경질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으나 시즌 막판 열린 FA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우승하며 다음 시즌에도 올드 트래포드의 감독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2013년 퍼거슨이 26년의 대서사시를 마무리한 이후 맨유에 부임한 감독들에게 퍼거슨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충족해야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퍼거슨과의 비교 또한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많은 기대를 받고 맨유에 부임한 테나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이죠. 오늘은 어느덧 맨유 3년차를 맞이하게 된 테나흐가 퍼거슨과 다르다고 평가받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수관리. 테나흐가 퍼거슨과 다른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선수관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수를 다루는 방법과 그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퍼거슨이 26년간 13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총 38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에는 바로 팀 위에 선수 없는 확실한 기강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선수단 내 강한 규율과 엄격한 팀 문화를 만들어 선수의 명성과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동일하게 팀을 위해 뛰게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팀을 매니징하는 퍼거슨 감독에게 충성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자신 혹은 팀의 반기를 드는 선수에게는 아무리 팀의 핵심 선수라 할지라도 뜨거운 헤어드라이어를 내뿜었으며 팀 규율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내치는 선택을 해왔는데요. 2000년 모이칸 스타일을 하고 온 베컴은 퍼거슨에게 걸려 경기 전에 머리를 밀었으며 맨유의 캡틴이던 로이키는 2005년 9월 구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팀 동료들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퍼거슨 감독에 의해 2005년 11월 바로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맨유에서 360경기 이상을 뛴 실베스트레에 따르면 심지어 퍼거슨은 선수들의 인터뷰에 금지어를 만들었고 특히 경기력에 대한 혹평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오직 퍼거슨 단 한 명만이 가능했는데 본인은 이를 어겨 두 차례나 헤어드라이어를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았던 퍼거슨과 달리 현재 테나흐는 선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산초와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지난 시즌 4라운드 아스날과의 경기 전 테나흐 감독은 산초를 명단제에 시킨 후 인터뷰를 통해 훈련에서의 퍼포먼스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고 산초는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선수를 공개 저격하였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해 산초가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하며 시작했습니다. 산초는 당신이 읽고 있는 기사를 믿지 말아라.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 이번 주 내내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서 나는 희생양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사실상 스태프들과 테나흐 감독을 저격한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후 산초가 테나흐 감독과의 개인 면담에서조차 사과를 거부하여 테나흐는 결국 산초를 1군에서 추방하였고 해당 시즌 산초는 결국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하며 맨유를 떠나게 됐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테나흐와 산초 중 누구에게 더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테나흐 감독은 이번 사건에서 퍼거슨과는 아주 다른 차이점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선수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행위인데요. 테나흐와 산초의 사건이 터지자 퍼거슨의 맨유를 상대했던 전 첼시 소속 존 오비 미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거슨 시대의 맨유 선수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과거 퍼거슨 감독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팀 내부에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또한 그가 공개적으로 선수 비난을 하면 안 됐다고 생각한다. 즉 미켈은 선수를 공개 저격한 테나흐의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한 것이죠. 실제로 퍼거슨은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례로 퍼거슨의 마지막 시즌이던 12-13 시즌 맨유는 2위 맨체스터 시티와의 32라운드전 15점 차로 앞서 있었고 해당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지만 여전히 6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12점 차 앞서 있는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맨유 2명의 선수가 해당 경기가 끝난 후 새벽까지 놀러나가는 끔찍한 실수를 하고야 말죠. 이에 크게 분노한 퍼거슨 감독은 경기 후 외출을 한 2명의 선수 사진을 라커룸 벽에 붙여놓았고 이어 선수들에게 만약 우리가 리그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그건 외출을 한 이 두 멍청이 놈들 때문이라는 걸 알아두자고 했었다고 당시 팀 소속이던 반페르시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퍼거슨 감독은 두 선수를 그대로 라커룸에 앉혀둔 채 새벽 2시, 새벽 3시, 새벽 4시에 각각 찍힌 사진을 라커룸에 붙였는데 반페르시는 이를 두고 마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녀석들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어 퍼거슨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우승하기 전까지 나가노는 선수는 방출이다. 네가 누구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었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팀에서 쫓아내고 이적시키겠다. 이처럼 퍼거슨은 무자비할 정도로 내부 통제를 잘하던 감독이었습니다. 또 퍼거슨은 지난 2003년 데이비드 베컴과의 충돌 이후 그를 레알 마드리드로 보낸 상황을 설명하며 선수가 감독보다 위에 있으면 맨유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다. 베컴은 팀을 떠나야 했다라며 당시 핵심이자 아이콘이던 베컴을 단호하게 이적시킨 일화도 자서전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퍼거슨과 달리 테나흐 감독은 선수들 사이 확실한 기강을 잡지 못해 지난 시즌 내내 맨유의 선수들은 그의 훈련 방식에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팀이 부진할 때마다 선수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런닝 훈련을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지난 22-23 시즌 2라운드 브렌트포드전에 4실점하는 충격적인 패배 후 선수들에게 8.5마일 달리기라는 벌칙을 단체로 부과했고 선수단의 불만이 터지지 않도록 테나흐 본인도 직접 선수단과 같이 8.5마일 달리기를 모두 완주해서 선수단의 기강을 잡았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3-24 시즌 맨유 역사에 남을 최악의 성적 부진과 더불어 가혹한 훈련 방식이 겹치자 몇몇 선수들은 이러한 방식이 신병 교육대에서 하는 것 같은 훈련이라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시대라야 불만 없던 선수가 없었을까요? 퍼거슨과 테나의 차이는 문제가 발생하냐 안 하냐가 아닌 발생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선수 안목. 테나가 퍼거슨과 다른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안목입니다. 테나가 모든 이적이 실패했고 퍼거슨은 모든 이적이 성공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저비용 고효율의 이적을 추구했던 퍼거슨에 비해 테나는 높은 투자 비용 대비 그 성공률이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인데요. 테나 감독이 처음 부임한 22-23 시즌부터 지난 시즌인 23-24 시즌까지 선수 영입에 투자한 금액은 총 4억 4천만 유로, 한화 약 6,600억 원입니다. 그동안 테나 감독은 첫 시즌 말라시아, 에릭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카세미루, 안토니, 베오로스트, 자비처 등을 영입했고 다음 시즌엔 메이슨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라스무스 호일룬, 조니 에반스, 소피앙 안라바트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죠. 이 중 가장 많은 이적료를 투자한 안토니의 경우 9,600만 유로, 한화 약 1,400억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냉정히 말해 이 중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에릭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카세미르 정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98년생인 리산드로와 FA로 영입한 에릭센은 차치하고서라도 92년생으로 30대가 넘은 카세미르에게 약 1,100억 원의 이적료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이적 또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1,400억을 투자한 안토니는 금액에 맞는 활약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사생활 문제로 23-24 시즌 초반부터 팀에서 배제되었고 특히 안토니가 기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오버페이했다는 사실은 테나가 주도하는 이적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소위 땜빵용으로 쓰기 위해 FA로 영입한 조니 에반스가 가장 성공적인 이적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테나의 이적 시장의 문제점은 바로 네덜란드 선호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첫 이적 시장에서부터 영입한 말라시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안토니뿐 아니라 과거 에릭센은 아약스 출신이고 겨울 이적 시장 임대로 데려온 베오로스트는 네덜란드 국가대표이죠. 두 번째 시즌 때 영입된 선수들도 다수가 네덜란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안드레 오나나는 아약스 시절 제자였으며 암라바트는 위트레흐트 시절 제자였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또한 2017년 네덜란드 리그의 비테세에 임대된 적이 있는데 당시 테나의 위트레흐트를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데뷔골을 기록한 역사가 있죠. 물론 어찌됐든 이적생들의 퍼포먼스가 뛰어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실이지만 앞서 말했듯 이들의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퍼거슨 감독은 어땠을까요? 퍼거슨 감독 또한 비용 지출이 적은 감독은 아니었으나 투자한 선수에 대해선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고 일절의 오버페이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년의 시간 동안 퍼거슨 감독이 영입한 선수의 수는 154명, 그중 가장 많은 이적료를 투자한 10명의 선수 중 8명의 선수가 성공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퍼거슨 시절 가장 비싼 이적료로 영입한 선수는 디미타르 베르바토프로 2008년 토트넘에서 3,100만 파운드, 한화 약 468억 원에 영입하였으며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집중됐으나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득점력과 탁월한 기술을 통한 임팩트로 4년간 맨유의 최전방을 책임졌습니다. 이적료 2위이자 당시 잉글랜드 수비수 최고액인 3천만 파운드, 한화 약 453억 원의 이적료로 맨유에 입성한 리오 퍼디난드는 맨유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군림하며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우승하는 등 맨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로빈 반 페르시, 루드 반 니스텔로이, 다비드 데에야, 마이클 캐릭, 안토니오 발렌시아 등이 퍼거슨 감독의 이적료 탑 10 안에 있는 선수로 이들 모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퍼거슨 감독의 영입에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112억 원의 이적료를 투자해 노숙자 출신 축구선수인 포르투갈의 베베를 영입하기도 했으며 227억 원의 이적료로 잠재력을 보고 영입한 윌프레드 자하는 단 4경기만을 뛰고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2001년 당시 2,800만 파운드라는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투자한 후안 세바스티안 베로는 EPL 특유의 터프한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2시즌만 뛴 채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의 이적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를 팀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에 잘 영입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2005년 여름 퍼거슨은 박지성을 600만 파운드, 한화 74억 원에 영입했으며 바로 다음 이적 시장에서 비디치와 에브라를 각각 700만 파운드와 5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중후반 맨유의 황금기를 이끈 선수들이 되죠. 이러한 퍼거슨과 비교되어 테나의 이적 시장은 아직까지 실패로 평가받고 있으며 과거 돈을 현명하게 쓰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다고 직접 말했던 사실이나 2년 동안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이적 시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이 팬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테나가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보통 이적의 경우 유럽의 명문 구단은 스포츠 디렉터 혹은 테크니컬 디렉터가 주도하에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추린 후 감독과 상의하여 이적을 진행해주지만 맨유의 경우 디렉터 직함이 없다 보니 테나에게 이적 시장 정권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테나 체제에서 이적 시장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 전술과 팀 운영에 몰두하기만 해도 바쁜 감독에게 이적 시장까지 책임지라 하는
구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2년간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도 아직까지 팀의 핵심 선수라 할 만한 선수 한 명 제대로 영입하지 못한 테나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 맨유는 지난 시즌에 비해선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유 팬들의 오랜 염원이었죠. 보드진이 물갈이 됐습니다. 지난 2월 글로벌 화학그룹 이네오스의 창립자이자 영국 억만장자로 알려진 짐 래클리프가 구단 지분 27.7%를 인수하며 기존 소유주인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축구단의 전면적인 운영권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존 글레이저 가문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을 안 쓴 건 아니지만 명확한 축구 철학이 없어 많은 영입이 실패하였고 맨유를 사업의 수단으로만 봤던 것이죠. 하지만 글레이저의 손에서 벗어나 구단의 모든 운영권이 맨유의 오랜 팬인 짐 래클리프에게 돌아가고 맞이한 첫 시즌이 바로 24-25 시즌인 거죠. 그리고 테나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퍼거슨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맨유에 우승 트로피를 안긴 첫 감독입니다. 22-23 시즌 카라바오컵, 23-24 시즌 FA컵을 우승하는 등 두 시즌간 총 3번의 컵대회 결승에 진출하였죠. 또 지난 시즌 8위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이면에는 무려 60회가 넘는 부상 악령으로 인해 사실상 시즌 내내 본인이 원하는 스쿼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이유도 존재하기에 여러모로 다가오는 24-25 시즌 맨유에는 반등의 기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테나흐가 퍼거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시즌 테나흐는 맨유를 반등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프였습니다.